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돌이 이재성입니다. 지난달에 30달러짜리 3D 프린터가 있어서 일단 배송이 안 될 확률이 꽤 높았지만 또 혹시라도 할인 행사에 참여해서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구매를 했었고, 이게 배송이 안 될 확률이 아무래도 너무 높다 보니까 블로그에만 잠깐 공유하고 제 커뮤니티 정도까지만 일단 공유를 했었는데요. 요게 최근에 보면 비스무리하게 사기성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DHL 배송으로 오는 상품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좀 페이크인 업체들이 간간히 요즘에 섞여 있더라고요. DHL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령인의 지역하고 이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역 정보가 없다 보니까 트래킹을 할 때 한국으로 배송이 됐다까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서울이나 뭐 인천 최소한 그 정도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동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령인이 본인한테 왔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DHL을 가지고 약간 사기치시는 분들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할 겸 하고, 제품이 어차피 배송이 안 돼도 알리는 구매자 보호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환불받는 데는 크게 이슈는 없어서 그냥 겸사겸사 한번 구매를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따라서 결제를 하셨는데 만약 환불을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기존에 구매하셨다가 배송은 갔기 때문에 뭐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받은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여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환불 신청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갔다가 자동 구매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은 준비했고, 환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에 1시간 정도 좀 길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건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그냥 겸사겸사 환불도 좀 볼 겸 UI들이 조금 바뀐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할 겸 해서 3D 프린터 약간 요번에 구매했던 거 위주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듯 싶은 내용들 일부를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평소 같으면 블로그에 글을 먼저 쓰고 좀 설명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좀 요즘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화면 캡처 뜨고 일부 정보들만 좀 없는 상태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화에 마우스를 포함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좌측 상단에 오더스가 있습니다. 저게 로그인하신 다음에 오더스에 가시면 주문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분쟁 신청하고 싶은 주문번호 쪽에 밑에 가면 상점 이름이 있습니다. 상점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대화창이 있긴 한데 이 상점 이름을 선택을 하면 그 상점으로 이동하고, 상점 옆에 있는 채팅 아이콘 선택하면 그 셀러하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품 링크를 클릭하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사이트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점 같은 경우는 일단 상점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은 딱히 아마 이슈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쟁하실 때 상점에 먼저 방문을 하셔서 그 상점 상태를 좀 보시면 좋고요. 대부분 이 업체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되고 점수가 없거나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 일단은 배송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한 지 아무래도 한 몇 년 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없애기가 조금 아깝다 보니까 그런 행위는 좀 적을 거고, 이 상점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판매되는 제품이 꽤 많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올라는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뭐 최저가가 비슷하게 있는 것도 있어서 배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제품이 좀 많이 있었고, 업체 자체가 이 제품은 일단 100불 전후로는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살짝 배송이 됐을 때 기대했었던 건 이게 30불이었었는데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 이게 50불인가요? 그때 그 정도까지 올라서 100에 50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싶긴 해서
정말 이벤트라고 하면 배송될 확률이 거의 제로나 10%에서 5, 60%까지는 올라갔고 송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까지 해서 한 70%까지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리고 DHL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상점에는 상품이 다 없어졌으면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상점은 살아있고 이 제품도 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송 트래킹 정보, 이 트랙 오더에 가시면 트래킹 정보가 있는데 이미 배송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랬을 때 수령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셀러 같은 경우는 조회 의뢰를 하면 누가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쟁 같은 경우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증빙 자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빙 자료가 중요한데 이게 DHL 같은 경우는 증빙할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분쟁하면서 알리가 개입해서 그쪽에서 확인해 달라는 형태로 가면 지금까지는 거의 승수 확인했었는데, 그런 쪽에 약간 기대를 살짝 그쪽에 기대하면서 분쟁하는 것뿐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수단으로 일단 주문이 들어가서 2주인가요? 열흘이 안 지나면 분쟁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셀러한테 가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쪽에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증빙 자료를 이쪽에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배송은 도착했다고 나왔지만 내가 실제 안 받았다, 그래서 네 송장 번호 확인해 달라,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셀러가 환불을 신청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기다리라고 하거나 이제 좀 리액션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채팅창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점이 폐쇄가 됐지만 폐쇄가 안 됐을 걸 감안해서 그냥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은 멘트들 쭉 남겨놓으면 판매자는 좀 짧게 답변하더라고요. 일단 뭐 조만간 배송될 거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배송됐는데 패킹 이 트래킹 번호가 내게 아닌 것 같다, 주소가 다른 거니까 확인해 달라라고 했을 때 뭐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답변이 없어서 더 기다려냐라고 했더니 뭐 조금만 더 뭐 시간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들이 오가고 있어서 그 정도 선만 확보하고 분쟁 걸 수 있으면 이제 분쟁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하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목록에 분쟁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바뀐 UI 같은 경우는 주문 상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문 상세에 들어가면 이쪽 밑에 오픈 디스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창이 열리면 분쟁이 가능하고, 만약 너무 주문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열었으면 좀 더 기다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배송 대기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배송 완료가 되면 14일 안에 분쟁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자동 종료되고 14일 안에가 구매자 보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분쟁을 못 열면 구매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환불이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때는 이제 고객센터 통해서 좀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상점이 완전 이슈가 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들어줘도 이 시기가 늦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주 안에 분쟁 기간 안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DHL 상품이어서 지금처럼 배송이 종료된 상태로 나오면 하루에서 일주일 안에 자동으로 이제 핀시가 되는데 보면 아직도 대기가 6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서 자동 종료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시간적인 여유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상점은 폐쇄가 됐는데 계속 응대는 하고 있더라고요. 응대는 오는데 원하는 응대는 좀 아닌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받을 수 있으면 판매자랑 딜해서 제품이 뭐 동작을 하든 안 하든 거의 이 가격이면 부품 재활용 차원에서도 나쁘진 않아서 약간 모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제품이 도착은 했으나 동작을 안 했을 때가 사실상 제일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상점이 폐쇄가 됐을 때 요게 그 다음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쟁 열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분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금
원래 판매되는 금액 대비 최종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최종 결제 금액이 환불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 취소를 하면 이 결제된 그 결제 번호에 대한 취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이 $50였는데 제가 막 다양한 할인 쿠폰을 써서 30.53에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50가 최대 맥스가 됩니다. 근데 실제 최종 결제는 30.53분이 아니기 때문에 $50 환불 승인이 떨어져도 30.53분이 환불이 안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일부 쿠폰이나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줬었는데, 이게 환불이 안 되다 보니까 없어졌다가 요즘 또 다시 열리긴 했는데 여전히 환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폰 같은 거 썼던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다른 이제 편법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면서, 만약에 이 상점에서 서너 개씩을 샀는데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환불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할인받은 게 있었을 때 다른 함께 구매한 다른 제품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걔네랑 묻어가서 보상받아서 할인도 이게 환불 가능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좀 다른 상품이랑 같이 결제하시는 것도 나중에 환불 노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는 30.53이라고 보시고 오픈 디스프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UI가 바뀌어서 먼저 배송 상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밑에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제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품 미수령으로 놓고, 트래킹 상태도 놓고, 지금 배송 상태는 이제 저희는 완료로 나오지만 누가 받은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간 상태니까, 즉 다른 사람한테 보낸 다른 제품의 송장 번호를 쭉 돌려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상태 메시지는 최대한 비슷한 거를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밑에 있는 화면도 나오는데, 환불 금액은 0.01부터 30.53까지가 있는데 지금 맥스가 30.53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다 환불 받아야 해서 30.53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단에 있는 이 사유, 환불 사유하고 이 증빙 자료인데, 증빙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건 못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물건 받으셨던 분들은 일단 반드시 받은 제품 사진이 포함이 돼야 하고, 환불 요청에 이 사유에 최대한 적당한 증빙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 거의 분쟁은 거의 100% 이상 승소를 하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히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분쟁이어도 이 증빙 자료가 애매하면 판매자 쪽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알리도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좀 간간히 있다 보니까 이 분쟁 사유를 원래는 영어로 적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한국어로 적어도 처리는 되더라고요. 대충 여기 있는 사유하고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번역기가 번역해준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이나 중국어로 번역된 그 내용 기반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yes인데 no인 경우처럼 오번역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일부러 사유를 한번 한국어로 적어봤는데 대부분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저처럼 좀 복잡하게 쓰면 번역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요번 사례도 그냥 설명 겸 일부러 한번 한국어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증빙 자료들. 제 경우는 이제 앞에 아까 셀러랑 대화했던 것들 쪼개가지고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다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하시면 이제 분쟁 신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유 같은 경우는 지금 DHL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니까 판매자한테 배송 조회 요청을 했는데 이제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가짜 주소인 것 같다. 그리고 배송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조회 가능한데 판매자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못 받았다고 하고, 알리 쪽에서 확인해서 조치해달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아마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서 손해봐서 계속 항의들이 오다 보니까
상점이 폐쇄됐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뉘앙스로 물건은 조회됐다고 오지만 내 송장 번호도 아니고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증빙자를 올렸을 때 배송 정보 조회가 안 나오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트래킹 정보 화면은 일단 캡처해서 넣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점이 폐쇄된 걸 보면 상점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정도로만 하셔도 거의 승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 경우 이제 쭉 적고 나면 앞에 화면에서 OK 누르면 이게 알리바바하고 통합이 되면서 중국어로 가끔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송 완료된 걸로 나오지만 못 받았고, 관세청 같은 경우도 리스트 조회하면 제 연락처 기반으로 쭉 통관된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송장 번호가 나한테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제품에 한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품 자체에 이슈가 있고 상점에 이슈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경우는 이제 송장이 내 송장이 아니고 판매자도 답변 안 주고 상점이 폐쇄돼서 문제 있고 너희가 조회해서 판단해줘라 정도로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문 이제 목록에 오시면 이 상태가 오픈 디스피트가 아니라 지금 분쟁 진행 중으로 이제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단계를 보실 때 가끔씩 오셔서 여기 확인하면 여기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에 분쟁 목록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이었나요? 어떤 UI가 바뀌면서 아쉽게도 이 분쟁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 걸어놨던 거나 분쟁 진행 중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리펀드 쪽에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나와서 포스팅한 뒤에는 여기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레스 상태가 왔고 뷰 디테일에 가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에 오시면 되고, 이 히스토리에 가시면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셀러가 30.53 환불을 못하고 이미 제품을 보냈으니 환불을 원하면 배송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이제 환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슈가, 예전에는 이 분쟁 사유를 수정을 하면 내가 제출했던 사유가 바뀌면서 히스토리에서 이 알리 쪽에서 개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고 왜 리젝했고에 대한 사유가 나오는데, 지금은 분쟁이 진행 중일 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리젝하면서 분쟁 사유 바꿀 건지를 물어보는데 아마 그때 바꾼다고 하고 멘트를 수정을 하면 사유로 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바꾼다고 했더니 더 이상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크게 이슈는 없고 이길 확률은 높지만 얘가 지금 30.53으로 환불을 안 해주고 이미 제품을 보냈다라는 멘트로 나와서, 그러면 그 보낸 트래킹 번호나 다른 걸 알려달라라는 식으로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분쟁 사유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만히 놔둔 상태입니다. 저 경우. 그래서 분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지나면 알리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갔던 사태를 보면서 알리가 중계를 해주는 건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상점 자체는 판매된 물건이 다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상태고, 배송 조회도 알리 쪽에서 판매자랑 통화해서 조회를 하면 실제 누구한테 갔는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왔으면 이제 고객센터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거나, 처음에 나왔을 때 피드백 줄 때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불복한다고 표명을 해도 되는데 그때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단 승소되고 나면 판정 결과는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나와서 뷰 파시블 솔루션을 보거나,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앞에 아까 제가 분쟁 제기하고 쭉 가면서 판매자가 신규 프로포션 이렇게 리펀드 정책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미 주문이 발송이 됐는데 환불이 필요하면 shipping비는 네가 지불해라. 그래서 $30는 못 주겠고 $24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나와서
이제 판매자 제안인데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나와서 저는 이제 거절했고,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를 입력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 사유를 이제 입력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위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경하는 걸로, 보통이면 제가 리젝을 했으면서 변경하고 지금 판매자가 보냈다고 하지만 저는 받은 송장번호가 없으니까 정보를 보냈으면 송장번호랑 그 수령인 주소가 나오게 그 증빙 사진을 줘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좀 더 이제 명확할 거고요.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 기반으로 알리가 이제 중개하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 쪽에서 이제 제안이 나온 게 환불 조건으로 30.53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뷰 파시블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이 제한 시간 안에 만약 선택을 안 하면 1번 제한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도 지금은 환불 조건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요. 부분 환불이나 다른 경우면 지금 예전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1시간짜리 그 환불 조건이 나오는데 선택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원하는 부분 환불을 할 거냐, 반품을 하고 전액 환불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구매 그 기간 안에 결정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1번이 이제 선택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UI 바뀌고는 분쟁이 처음이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해결 솔루션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선택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판정 결과도 30.53 환불이 나왔으니까 30.53 선택하시고 서브밋 누르면 분쟁 자체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다리면 결제 수단에 따라서 이제 환불되는 시기가 약간 다를 거고요. 제 경우는 달러 통장에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달러로 들어가서 30.53 달러가 나가서 다시 30.53이 오니까 크게 이슈는 없는데, 이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아니면 다른 결제 수단에 따라서는 이게 환불되는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제하는 시점에 환율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제품 사고 나서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여서 오히려 이제 환불 받으면 조금 더 추가로 돈이 더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통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카드 결제 비용 말고 보통 카드는 30.53 결제를 하면 카드사 수수료랑 해외 브랜드 수수료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 수수료가 있는 분들은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거는 카드사나 환불되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만약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던 분들은 9월달 9월 말 대비 10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은 돈이 좀 더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불 자체는 분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만약 부족하면 기존에 올라오는 글들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참고 자료들의 환불도 있고, 아니면 환불 찾으시면 작년에 올려놨던 1시간짜리 영상도 있으니까 요 영상하고 그 두 영상 정도 보시면 분쟁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앞에 몇 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쟁은 가장 중요한 건 분쟁 사유가 적당한 게 없으면 대충 비슷한 거 잡으시고, 분쟁에 올라갈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분 환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높지 않으면 어느 정도 구매자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품을 할 게 아니고 부분 환불만 받으실 거면 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 반품으로 판정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100% 환불해주고 이제 반품하라는 조건으로 나오는데, 반품은 제품 구매하셨을 때 기본은 구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반품 비용 해주는 거는 그 제 배송 수단에 보면
환불할 때 반품이 프리가 있습니다.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우체국 통해서 이제 반품 들어가고 나서 환불되는 게 있는데, 그런 상품이 아니면 대부분은 금액이 저렴하면 배송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는 부분 환불을 많이 신청을 하고요. 부분 환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어느 정도 가격 감안해서 넣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증빙자료만 잘 되면 분쟁은 대부분 구매자가 많이 이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10월 10일 이제 알리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차라리 월요일에 올릴지는 약간 고민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음 달에 관군제가 있긴 한데 그 전에 10월 행사는 없을 것 같긴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10월 행사가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규모는 크진 않을 거고, 지금 월에 있는 기본 행사다 보니까 아마 프로모션 코드도 40, 60, 80, 100 올해는 계속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40, 60, 80, 100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일단 카카오 카드 하나만 선정이 되고요. 그 배너가 있었는데 배너 찾아서 들어가시면 카카오뱅크 하나 35에 3이었나요? 10%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간 되면 주중에 간단하게 글은 블로그 쪽에 일단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